어머니, 제발요. 그 신발 좀 놔주세요. 그날도 저는 시어머니의 손에서 그 낡은 빨간 아기 신발을 빼내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제 손을 뿌리치며 그 작은 신발을 가슴에 꼭 안으셨습니다. 마치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이라도 되느냐. 안 돼. 미선이 거야. 미선이. 어머니의 떨리는 목소리. 저는 한숨을 삼키고 물러섰습니다. 오늘로 벌써 7번째입니다. 미선이. 어머니가 매일같이 부르시는 그 이름. 도대체 미선이가 누구일까요? 사실 저는 시어머니를 모신 지 벌써 30년이 넘었습니다. 결혼 초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어머니 곁을 떠난 적이 없었지요. 친정어머니가 시어머니 모시는 게 힘들다고 하셨을 때도 저는 그저 괜찮아요. 우리 어머니는 좋은 분이세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실제로도 그랬고요. 어머니는 과묵하신 분이셨지만 며느리인 저를 딸처럼 아껴주셨습니다. 제가 아플 땐 밤새 간호해 주셨고 아이들 키울 때도 묵묵히 도와주셨습니다. 그런 어머니였기에 3년 전 치매 진단을 받으셨을 때 저는 당연히 집에서 모시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요즘 들어 어머니의 상태가 점점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설거지를 하다 말고 멍하니 서 계시는 어머니를 발견할 때마다 제 가슴도 함께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가스불 켠 것도 잊으시고 약 드실 시간도 헷갈려 하시고 심지어 저를 보고도 당신 누구요? 라고 물으실 때며 정말이지 이게 우리 어머니가 맞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한 달 전부터 어머니는 새로운 증상을 보이기 시작하셨습니다. 매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미선아 어디 갔니? 를 반복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미선아, 우린 미선이 어디 있니? 처음엔 저도 궁금했습니다. 남편에게 물어봤지요. 여보, 미선이가 누구야? 어머니 친구분이야. 남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글쎄, 나도 잘 모르겠어. 어릴 때 아버지한테서 뭔가 들은 것 같기도 한데 뭘 들었는데 확실하지 않아. 그냥 잊어버려. 남편은 그렇게 말하고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왠지 모르게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저는 더 캐묻지 못했습니다. 30년 부부 생활 동안 알게 된 것이 있다면 남편에게도 말하고 싶지 않은 영역이 있다는 것이었으니까요. 오늘 아침에도 어머니는 그 빨간 아기 신발을 꼭 쥐고 계셨습니다. 제가 언제 처음 그 신발을 봤는지는 기억나지 않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어머니 손에 들려 있었고 그 이후로는 단 한순간도 놓지 않으셨습니다. 신발은 아주 작았습니다. 갓난아기가 신을 법한 그 빨간 천으로 만들어졌는데 세월이 흘러 색이 바래고 곳곳이 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성스럽게 바느질된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누군가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만든 신발임이 분명했습니다. 어머니, 이거 누구 거예요? 신발이 왜 이렇게 작아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을 때 어머니는 신발을 꼭 끌어안으시며 울먹이셨습니다. 미선이, 우리 미선이 거야. 돌려줘. 아, 또 미선이다. 저는 한숨을 쉬며 물러섰습니다. 어머니를 더 자극하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치매 환자에게는 억지로 뭘 빼앗으면 안 된다고. 의사 선생님도 그러셨습니다. 그날 저녁 큰딸 수진이가 퇴근하고 들렀습니다. 요즘 수진이는 올 때마다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엄마, 할머니 요양원 알아보세요. 엄마 혼자 감당하기 힘들잖아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수진아, 할머니는 엄마가 모실 거야. 엄마 인생도 생각하셔야죠. 엄마 나이가 벌써 56이에요. 엄마도 건강 챙기셔야죠. 수진이의 말에 일리가 있다는 건 저도 압니다. 요즘 제 허리도 아프고 밤에 어머니 깨우는 횟수가 늘면서 제대로 잠도 못 자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래도 어머니를 남의 손에 맡길 순 없었습니다. 할머니가 매일 미선이 찾으시는 거 알아? 완전 이상해요. 그 빨간 신발도 계속 들고 계시고. 엄마, 할머니 증상 더 심해지는 거 아니에요? 수진이의 말에 저도 모르게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맞습니다. 어머니의 상태는 점점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포기하면 어머니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그날 밤, 저는 어머니 방 앞을 지나다가 작은 소리를 들었습니다. 문틈으로 살짝 들여다보니 어머니는 침대에 앉아 그 빨간 신발을 쓰다듬고 계셨습니다. 미선아,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정말 미안해. 어머니의 떨리는 목소리, 그리고 볼을 타고 흐르는 눈물.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치매에 걸리신 어머니, 늘 멍한 표정으로 허공을 바라보시던 어머니. 그런 어머니가 지금 이렇게 또렷하게 진심으로 누군가에게 사과하고 계신 것입니다. 미선이, 도대체 당신은 누구입니까? 저는 조용히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눈물, 그 간절한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혼자 감당할 수 없다고. 어머니를 제대로 돌보려면 도움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요양보호사를 구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이 결정이 우리 가족의 숨겨진 과거를 모두 드러내게 될 거라는 것을. 이름이 최미선이라고요? 요양보호사 소개소에서 연락이 왔을 때 저는 그저 평범한 면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현관문을 열고 그분을 처음 봤을 때 제 심장은 이상하게 두근거렸습니다. 키는 작은 편이었고 단정하게 묶은 머리에 차분한 인상을 가진 분이었습니다. 눈빛은 조금 낯설었지만 성실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금방 알 수 있었습니다. 이분이 조금 다르다는 것을. 안녕하세요. 저는 최미선입니다. 면접 보러 왔습니다. 또박또박한 목소리, 조금 단조로운 말투. 저는 당황했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제가 예상했던 요양보호사의 모습은 아니었으니까요. 네, 들어오세요. 거실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면서 저는 계속 망설였습니다. 뭔가 다른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말투가 조금 단조롭, 눈을 잘 마주치지 않으셨습니다. 혹시 시어머니를 제대로 돌볼 수 있을까? 하지만 그런 제 걱정은 곧 부끄러움으로 바뀌었습니다. 저는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있습니다. 5년 동안 여러 어르신들을 돌봐드렸습니다. 제가 조금 다르게 보일 수 있지만 정말 성실하게 일합니다. 미선 씨는 자격증과 경력 증명서를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깔끔하게 정리된 서류들, 그리고 이전 고객들의 추천서까지. 한 분은 이렇게 쓰셨더군요. 미선 선생님은 정해진 시간을 정확히 지키시고 매일 똑같이 성실하게 돌봐주셔서 어머니가 안정감을 느끼셨습니다. 기침의 환자분들은 규칙적인 생활이 중요합니다. 저는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방식으로 돌봐드립니다. 그게 제 장점입니다. 미선 씨의 눈빛에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계산된 말이 아니라 정말로 어르신들을 돌보는 일에 자부심을 가진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힘든 일도 할 수 있으세요? 시어머니가 요즘 증상이 좀 심하셔서.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어르신을 안아서 옮기는 것도 배웠습니다. 정해진 방법대로 하면 됩니다. 미선 씨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그 순간 왠지 모르게 저는 이분을 믿고 싶어졌습니다. 아니, 어쩌면 이분이 필요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때였습니다. 어머니 방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선아, 미선아, 어디 갔니? 저는 황급히 일어났습니다. 죄송해요. 시어머니가 부르시네요. 잠깐만요. 하지만 미선 씨가 먼저 일어났습니다. 제가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당황했지만 미선 씨가 조용히 어머니 방으로 향하는 것을 따라갔습니다. 문을 열었을 때 어머니는 침대에 앉아 그 빨간 신발을 쓰다듬고 계셨습니다. 평소처럼 멍한 표정으로 허공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어머니, 손님 오셨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반응이 없으셨습니다. 저는 미안한 마음에 미선 씨를 돌아봤습니다. 요즘 이러세요. 사람도 잘 못 알아보시고. 그런데 미선 씨가 어머니께 천천히 다가가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조심스럽게, 정중하게. 할머니, 안녕하세요. 저는 미선입니다. 그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가 고개를 들으셨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그리고 미선 씨의 얼굴을 바라보셨습니다.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늘 흐릿하고 멍했던 눈빛이 그 순간만큼은 또렷했습니다. 미선아. 어머니의 떨리는 목소리. 우리 미선이. 어머니의 손이 천천히 이선 씨의 얼굴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볼을 쓰다듬으셨습니다. 마치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만진. 미선 씨는 그 손을 꼭 잡았습니다. 네, 할머니, 제가 왔어요. 저는 그 장면을 멍하니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웃고 계셨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보는 평온한 미소였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일까? 그날 저는 미선 씨를 채용하기로 했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처음엔 망설였습니다. 조금 다른 분위기의 요양보호사를 시어머니께 맡긴다는 게 과연 옳은 결정일까? 혹시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하지 않을까? 하지만 어머니의 그 표정을 보고 나니 더 이상 망설일 수가 없었습니다. 미선 씨, 내일부터 출근 가능하세요? 네, 내일 오전 8시에 오겠습니다. 미선 씨는 정확하게 대답했습니다. 할머니를 잘 모시겠습니다. 현관문을 나서는 미선 씨를 배웅하면서 저는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요양보호사 구했어요. 그래요? 어떤 분이에요? 참 좋은 분이에요. 그리고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이름이 미선이래요. 최미선. 전화기 너머로 남편이 숨을 들이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뭐라고요? 최미선. 왜요? 아니에요. 이름이 좀 익숙해서요. 남편의 목소리가 묘하게 떨렸습니다. 저는 불안한 마음에 물었습니다. 여보, 혹시 어머니가 찾으시는 미선이라? 설마요. 그냥 흔한 이름이잖아요. 남편은 그렇게 말하고는 서둘러 전화를 끊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남편도 뭔가 이상하다고 느끼고 있다는 것을. 다음 날 미선 씨가 출근했습니다. 정확히 오전 8시였습니다. 할머니, 미선입니다. 조용한 목소리와 함께 어머니 방으로 들어가는 미선 씨. 저는 거실에서 몰래 지켜봤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머니가 미선 씨를 보자마자 손을 내미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웃으셨습니다. 미선아, 왔구나. 네, 할머니. 제가 할머니를 돌봐드리겠습니다. 미선 씨는 체계적으로 어머니를 돌봤습니다. 정해진 순서대로 약을 챙기고 식사 준비를 돕고 침대 시트를 갈았습니다. 모든 동작이 정확하고 일관성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놀라운 건 어머니의 변화였습니다. 평소 같으면 싫어, 하지 말라고 거부하시던 어머니가 미선 씨에게는 순순히 따르셨습니다. 약 드실 때도, 목욕하실 때도. 할머니, 이제 약 드실 시간입니다. 그래, 미선아. 할머니, 머리 빗어드리겠습니다.
그래, 고맙다. 미선아, 마치 오랜 친구, 아니, 가족처럼.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면서도 계속 귀를 기울였습니다. 미선 씨와 어머니의 대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할머니, 손이 예쁩니다. 그래? 예전엔 더 예뻤는데 지금도 예쁩니다. 제가 손 마사지 해드리겠습니다. 미선아, 넌 참 착하구나. 그리고 어머니의 다음 말에 제 손이 멈췄습니다. 엄마가 미안해. 접시를 들고 있던 제 손이 떨렸습니다. 엄마, 어머니가 지금 뭐라고 하신 거지? 저는 황급히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문을 열었을 때 어머니는 이미 조용히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미선 씨가 이불을 덮어들고 있었습니다. 미선 씨, 어머니가 뭐라고 하셨어요? 잘 모르겠습니다. 잠꼬대 같았습니다. 미선 씨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그건 잠꼬대가 아니었습니다. 어머니는 분명히 엄마가 미안해라고 하셨습니다. 미선 씨를 향해.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미선이, 최미선, 요양보호사 미선 씨, 그리고 어머니가 평생 부르신 이선이. 설마 그럴 리가 없어. 그냥 이름이 같은 거겠지. 하지만 어머니의 그 표정, 미선 씨를 보는 순간 또렷해진 눈빛, 엄마가 미안해라는 그 말. 저는 남편 옆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도대체 이 집에 무슨 비밀이 숨겨져 있는 걸까요? 다음 날부터 저는 조용히 진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도대체 뭐예요? 미선 씨가 출근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어머니는 날마다 안정을 되찾아 가셨고 저는 그 모습에 안도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불안했습니다. 어머니와 미선 씨 사이에 흐르는 묘한 기호. 그것이 단순한 우연일 리 없다는 예감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그날 저는 어머니 방을 청소하기로 했습니다. 미선 씨가 어머니를 모시고 산책을 나간 사이 오랜만에 구석구석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침대 밑을 쓸다가 옷장 깊숙한 곳을 정리하다가 저는 먼지 쌓인 나무 상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옷장 제일 위 낡은 이불 사이에 꽁꽁 숨겨져 있던 상자였습니다. 손잡이도 없는 평범한 나무 상자. 하지만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왜 이걸 이렇게 깊이 숨겨두신 걸까? 저는 상자를 내려 닦아냈습니다. 먼지가 두껍게 쌓인 걸 보니 적어도 10년은 넘게 열어보지 않으신 것 같았습니다. 자물쇠는 오래되어 녹이 슬어 있었고 조금만 힘을 주니 부서져 버렸습니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이걸 열어봐도 되는 걸까? 하지만 호기심을 억누를 수 없었습니다.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던 것들을 보는 순간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맨 위에는 사진이 한 장 있었습니다. 작은 바랜 사진. 갓난아기를 안고 있는 젊은 여자의 사진이었습니다. 여자의 시어머니였습니다. 30대 초반쯤으로 보이는 젊은 시절의 어머니. 하지만 사진 속 어머니의 표정은 행복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기를 안고 있지만 눈빛은 슬펐습니다. 아니, 절망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아기. 사진은 흑백이라 정확히 알 수 없었지만 아기의 얼굴이 묘하게 익숙했습니다. 이 아기는 누구지? 저는 떨리는 손으로 다른 것들을 꺼냈습니다. 출생증명서. 1982년 4월 15일. 이름 최미서. 병원 기록. 자폐 스펙트럼 장애 진단. 발달 지연 소견. 사회성 결핍. 그리고 편지 한 장. 순덕아, 이 아이를 시설에 보내라. 우리 집안에 정신병 있는 아이가 있다는 걸 알려선 안 돼. 내 잘못이 아니야. 하지만 이 아이는 우리가 키울 수 없어.
동네에 소문나면 아들 장가도 못 보낸다. 시아버지의 필체였습니다. 저는 상자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자폐 스펙트럼. 최미서. 1982년. 계산이 빠르게 돌아갔습니다. 지금이 2025년이니까. 그럼 그 아기는 지금 43살. 그리고 우리 집 요양보호사 미선 씨도 43살이라고 했습니다. 설마. 저는 황급히 서류들을 뒤졌습니다. 시설 입소 기록, 후원금 입금 내역, 매달 빠짐없이 30년 동안 익명으로 보낸 후원금 기록, 그리고 마지막 편지. 미선아, 엄마가 미안해. 엄마는 너를 지키지 못했어. 용서해 줄 수 있니? 엄마는 매일 너를 생각해. 내가 건강하게, 행복하게 자라기를 매일 기도해. 이 빨간 신발은 엄마가 직접 만든 거야. 내가 태어났을 때 신기려고. 하지만 신겨주지 못했어. 미안해. 우리 미선아. 사랑해. 날짜는 1982년 5월. 아기를 시설에 보낸 직후에 쓴 편지였습니다. 이 편지는 한 번도 보내지 못한 편지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어머니께 딸이 있었습니다. 자폐를 가진 딸. 댁의 압력으로 시설에 보낼 수밖에 없었던 딸. 그리고 그 딸이 지금 요양보호사로 이 집에 와 있습니다. 미선 씨가 어머니의 친딸이었습니다. 저는 울컥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어머니가 평생 미선아, 미선아 부르시던 이유. 그 빨간 아기 신발을 놓지 못하시던 이유. 미선 씨를 보자마자 눈빛이 달라지셨던 이유. 모든 게 이해됐습니다. 40년. 어머니는 40년 동안 이 비밀을 혼자 짊어지고 사셨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매달 후원금을 보내며 딸의 행복을 멀리서 빌며. 정말이지. 어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저는 상자를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30년 동안 며느리로 살아왔지만 어머니의 가장 깊은 상처를 이제야 알게 된 것입니다. 남편이 퇴근했을 때 저는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상자를 앞에 두고 여보, 이것 좀 봐요. 남편은 상자를 보자마자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거 어디서 났어요? 어머니 방에서 찾았어요. 여보, 이게 대체 뭐예요? 저는 사진과 서류들을 하나하나 펼쳐 보였습니다. 남편의 얼굴은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여보, 어머니한테 딸이 있었어요. 그것도 자폐를 가진 딸이요. 알았어요. 남편의 작은 목소리. 뭐라고요? 알고 있었어요. 정확히는 짐작하고 있었어요. 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알고 계셨다고요? 그럼 왜 저한테 말 안 하셨어요? 어떻게 말해요? 제가 10살 때 아버지한테 들은 이야기예요. 너한테 누나가 있었는데 머리가 이상하게 태어나서 다른 곳에서 살고 있다. 그게 전부였어요. 남편이 소파에 털썩 앉았습니다. 저도 자세히는 몰랐어요. 어머니는 한 번도 그 이야기를 꺼내지 않으셨고 아버지도 어머니 마음 아프시니까 절대 물어보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래도 저한테는 말했어야죠. 30년 동안 같이 살았는데. 제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미안해요. 저도 무서웠어요. 그 진실을 마주하는 게.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런데 요양보호사 미선 씨가 혹시. 맞아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나이도 맞고 이름도 같고 자폐 진단도 받았고 너무 완벽하게 일치해요. 미선 씨가 어머니의 딸이 맞을 거예요. 그럼 미선 씨는 알고 온 걸까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확인해야 해요.
저는 결심했습니다. 여보, 저 미선 씨 신상 정보 확인해 볼 거예요. 출생지, 생년월일, 시설 기후 모두 확인할 거예요. 당신, 어머니가 40년 동안 혼자 이 아픔을 짊어지고 사셨어요. 이제라도 진실을 밝혀야 해요. 남편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어머니 방 앞을 지나다가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어머니는 잠들어 계셨고 손에는 여전히 그 빨간 아기 신발이 들려 있었습니다. 달빛이 어머니의 얼굴을 비췄습니다. 주름진 얼굴, 백발, 그리고 볼을 타고 흐르는 한 줄기 눈물. 어머니는 자면서도 우셨습니다. 저는 조용히 문을 닫고 제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얼마나 외로우셨을까요? 얼마나 그리우셨을까요? 다음 날부터 저는 본격적으로 미선 씨의 행적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요양보호사 소개소에 연락해 자세한 이력을 요청하고 출생 기록과 대조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제 예상을 뛰어넘는 진실을 드러냈습니다. 설마, 정말 그럴 리가. 요양보호사 소개소에서 팩스가 도착했습니다. 미선 씨의 상세 이력서. 제 손이 떨렸습니다. 종이를 펼치는 순간 제 예감이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름 최미서, 생년월일 1982년 4월 15일, 출생지 서울시 강북구. 완전히 일치했습니다. 어머니의 상자에 있던 출생증명서와 똑같았습니다. 같은 날, 같은 병원, 그리고 이력서 하단에 작게 적힌 메모. 장애 등급 3급 자폐 스펙트럼 장애, 청운원, 아동복지시설 출신, 자립생활 10년차, 요양보호사 경력 5년, 청운원. 어머니가 매달 후원금을 보냈던 바로 그 시설이었습니다. 저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이제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우리 집 요양보호사 미선 씨는 시어머니의 친딸이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의문이 남았습니다. 미선 씨는 알고 온 걸까요? 그날 오후, 저는 미선 씨를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어머니 곁에 앉아 손을 마사지해주는 미선 씨. 어머니께 식사를 도와드리는 미선 씨. 어머니가 빨간 신발을 꼭 쥐고 계실 때 그 손을 가만히 감싸주는 미선 씨. 그 모든 동작이 정확하고 일관성 있었지만 지금 제 눈에는 달리 보였습니다. 단순한 요양보호사가 아닌 딸이 어머니를 돌보는 모습을. 할머니, 오늘 날씨가 좋습니다. 산책 나가시겠습니까? 그래, 미선아, 나가자. 어머니가 미선 씨의 손을 잡고 일어서셨습니다. 그 순간 미선 씨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평소와 다른 감정이 스며든 눈빛. 저 눈빛, 저건 처음 보는 사람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두 사람이 현관을 나서자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습니다. 진실을 확인해야 했습니다. 저녁 무렵 어머니를 재우신 후 미선 씨가 거실로 나왔을 때 저는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미선 씨, 잠깐 앉으세요. 할 이야기가 있어요. 미선 씨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순간적으로 무언가를 직감한 듯 했습니다. 네, 타모니. 미선 씨가 소파에 앉았습니다. 저는 책상 서랍에서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출생증명서 복사본, 시설 기록, 그리고 요양보호사 소개소에서 받은 이력서. 미선 씨, 이게 뭔지 아시죠? 미선 씨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손이 약간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타모니, 저는 생년월일이 똑같아요. 1982년 4월 15일. 출생지도 같고 이름도 같고 청년 출신이고 자폐 진단을 받았고.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화가 난 게 아니었습니다. 그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미선 씨, 알고 오신 거죠? 어머니가 친어머니라는 걸. 침묵이 흘렀습니다. 길고 무거운 침. 미선 씨의 눈에서 눈물이 주룩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미선 씨, 죄송합니다. 사모님, 저는 알고 왔습니다. 미선 씨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5년 전에 제 출생 기록을 찾았습니다. 시설 선생님이 도와주셨습니다. 그래서 알게 됐습니다. 제 친엄마가 누구인지. 역시 그랬습니다. 저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미선 씨를 다그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녀의 이야기를 듣고 싶었습니다. 미선 씨, 계속 말씀해 보세요. 괜찮아요. 미선 씨가 눈물을 닦으며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처음에 찾아갈 용기가 없었습니다. 엄마가 저를 버렸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미선 씨의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시설에 매달 후원금이 왔습니다. 40년 동안 단 한 달도 빠짐없이. 익명이었는데 선생님이 알려주셨습니다. 그게 제 엄마였다는 것을. 저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어머니가 평생 미선 씨를 잊지 않으셨다는 것. 멀리서라도 딸을 지켜보셨다는 것. 그때부터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엄마가 어떻게 사시는지. 가끔 집 앞을 지나가기도 했습니다. 엄마 얼굴을 보고 싶어서. 미선 씨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근데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엄마한테 가면 엄마가 힘들어하시지 않을까. 엄마는 저를 잊고 싶으실지도 모른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 미선 씨. 제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40년 동안 서로를 그리워하면서도 다가갈 수 없었던 모녀. 그러다가 작년에 엄마가 치매에 걸리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동네 사람들 통해서요. 미선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제라도 가야겠다고. 엄마 기억이 사라지기 전에 마지막으로 곁에 있고 싶다고. 그래서 요양보호사로 지원하신 거예요? 네. 미선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은 진짜입니다. 5년 동안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리고 엄마를 돌보고 싶었습니다. 딸로서가 아니라 그냥 곁에 있고 싶었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미선 씨는 재산을 노리고 온 게 아니었습니다. 인정받으려고 온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치매로 기억을 잃어가는 어머니의 마지막 시간을 곁에서 함께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정말이지. 이보다 더 순수한 마음이 어디 있을까요? 미선 씨, 제가 조용히 불렀습니다. 왜 진작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어머니의 딸이라고. 미선 씨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무서웠습니다. 말하면 사모님이랑 가족분들이 저를 쫓아내실까봐. 그리고 미선 씨가 잠시 머뭇거리다 말했습니다. 엄마가 저를 알아보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치매 걸리신 엄마가 저를 기억하실 리 없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미선 씨를 보자마자 달라지셨어요. 눈빛이 또렷해지셨고 미선아라고 부르셨어요. 저도 느꼈습니다. 미선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가 저를 알아보시는 것 같았습니다. 정확히는 아니더라도 뭔가 느끼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모셨습니다. 이게 제가 엄마한테 해드릴 수 있는 전부니까요. 저는 소파에 앉아 미선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선 씨, 화내려고 부른 게 아니에요. 네, 어머니가 40년 동안 얼마나 그리워하셨는지 이제 알아요. 매일 밤 울면서 미선아, 미안해라고 하셨어요. 그 빨간 신발을 단 하루도 놓지 않으셨고요. 미선 씨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 신발, 제 거입니까? 네, 어머니가 미선 씨를 낳고 직접 만드신 거예요. 챙겨드리지 못한 채
간직하신 거예요. 미선 씨가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저도 같이 울었습니다. 이 집안에 숨겨진 40년의 아픔. 그 아픔이 이제야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미선 씨,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어머니께 진실을 말씀드릴 건가요? 미선 씨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겠어요. 말씀드려야 할까요? 엄마가 더 혼란스러우실까봐 무서워요. 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저는 미선 씨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한 가지는 확실해요. 미선 씨, 당신은 이 집에 있어야 할 사람이에요. 어머니가 평생 찾으신 딸이니까요. 미선 씨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다모니, 당분간은 지금처럼 지내요. 그리고 천천히 생각해봐요. 어떻게 하는 게 어머니께 제일 좋을지. 그날 밤, 저는 남편에게 모든 걸 말했습니다. 미선 씨가 알고 왔다는 것. 그녀가 어머니를 그리워하며 평생을 살았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곁에 있고 싶어서 요양보호사로 온 것. 남편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하죠? 모르겠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저는 남편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미선 씨는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그저 엄마를 사랑하는 딸일 뿐이에요.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진짜 어려운 일이 남았다는 것을. 시댁 친척들에게 이 사실을 어떻게 알릴 것인가? 그리고 딸들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며칠 후 제가 가장 두려워하던 일이 일어났습니다. 시댁 작은아버님이 집에 들르셨고 미선 씨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물으셨습니다. 요양보호사가 다운증후군이 있는 사람이야? 경수님, 이게 무슨 일이오? 그 순간부터 모든 것이 복잡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어요. 시댁 작은아버님의 전화 한 통으로 모든 것이 시작됐습니다. 친척들이 모였습니다. 큰아주머니, 신위, 그리고 우리 딸들까지. 거실은 순식간에 가족 회의장이 되어버렸습니다. 경순이, 도대체 무슨 일이오? 요양보호사가 좀 이상하다던데요. 작은아버님의 날카로운 목소리. 저는 미선 씨를 슬쩍 쳐다봤습니다. 미선 씨는 주방 구석에 서서 작아지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미선 씨는 자격증도 있고 경력도 많은 좋은 분이에요. 제가 말했지만 큰아주머님이 고웃음을 쳤습니다. 형수님도 참 멀쩡한 요양보호사 많은데 왜 하필. 그때 남편이 입을 열었습니다. 작은아버지, 그리고 고모님들, 사실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남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미선 씨는 어머니의 딸입니다. 순간 거실이 얼어붙었습니다. 뭐라고? 말도 안 돼. 형수님한테 딸이 있었다고? 친척들의 놀란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 조용히 말했습니다. 43년 전 어머니는 자폐를 가진 딸을 낳으셨어요. 그게 미선 씨예요. 그게 무슨. 작은아버님이 나를 잊지 못했습니다. 저는 계속했습니다. 시아버니, 돌아가신 시아버님이 어머니께 시설에 보내라고 하셨어요. 정신병 있는 아이가 집안에 있으면 소문난다. 아들 장가도 못 간다고 하시면서요. 그래서 어머니는 어쩔 수 없이 미선 씨를 보내셨고 그 후 40년 동안 혼자 그 죄책감을 안고 사셨어요. 저는 서류들을 펼쳐 보였습니다. 출생증명서, 시설 기록, 후원금 내역. 어머니는 40년 동안 단 한 달도 빠짐없이 후원금을 보내셨어요. 익명으로요. 미선 씨를 한시도 잊지 않으셨어요. 큰아주머님이 서류를 들여다보다가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게 진짜예요?
네. 그리고 미선 씨는 5년 전에 자신의 출생 기록을 찾아 어머니를 알게 됐어요. 치매 걸리셨다는 소식을 듣고 마지막으로 곁에 있고 싶어서 요양보호사로 오신 거예요. 제가 미선 씨를 돌아봤습니다. 미선 씨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미선 씨, 이리 와요. 제가 손짓했습니다. 미선 씨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친척들의 시선이 모두 그녀에게 쏠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최미선입니다. 미선 씨의 조용한 목소리. 저는 엄마를 원망한 적 없습니다. 엄마가 저를 버린 게 아니라는 걸 압니다. 엄마도 힘드셨을 겁니다. 그래서 그냥 엄마 곁에 있고 싶었습니다. 딸로서가 아니라 그냥. 미선 씨가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신우이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오빠, 아버지가 정말 그러셨어요?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10살 때 들었어요. 아버지가 너한테 누나가 있었는데 다른 곳에 있다고 하셨어요. 그때는 무슨 뜻인지 몰랐는데 어머니는 평생 혼자 이 비밀을 안고 사셨단 말이에요. 신우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때 큰딸 수진이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잠깐만요. 아무리 그래도 할머니가 미선 이모를 버렸잖아요. 수진아. 제가 놀라서 불렀지만 수진이는 계속했습니다. 엄마, 이건 할머니 잘못이에요. 아무리 시댁 압력이 있었다고 해도 자기 아이를 시설에 보냈잖아요. 43년 동안 한 번도 찾아가지 않았잖아요. 수진아, 넌 그때 상황을 몰라. 알아요. 할아버지가 나쁜 사람이었던 거 알아요. 그때가 자폐에 대한 편견이 심했던 것도 알아요. 근데 그렇다고 엄마가 아이를 포기해도 되는 거예요. 수진이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미선 이모가 얼마나 외로웠을지 생각해봤어요? 시설에서 자라면서 네, 엄마는 왜 날 버렸을까 생각했을 거예요. 미선 씨가 손을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이모는 착하시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할머니가 이모를 버린 거잖아요. 쾅. 제가 탁자를 내리쳤습니다. 박수진, 내가 뭘 안다고 그래. 저는 처음으로 딸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수진이가 놀라서 저를 쳐다봤습니다. 엄마, 넌 43년 전이 어땠는지 몰라. 그때 자폐 아이를 낳는다는 게 뭘 의미했는지 몰라.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신병이라고 손가락질 받고 집안 망신이라고 욕먹고 동네에서 쫓겨나던 시절이었어. 어머니가 얼마나 괴로우셨을지, 매일 밤 얼마나 울었을지, 딸을 보낼 때 얼마나 찢어지는 심정이었을지 넌 상상도 못해. 그래도가 아니야. 어머니는 선택의 여지가 없으셨어. 남편의 명령, 시댁의 압력, 그리고 그 시대의 편견. 어머니는 혼자 모든 걸 감당하셔야 했어. 저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40년 동안 매달 후원금을 보내셨어. 익명으로. 미선 씨가 편하게 살 수 있도록. 그리고 매일 밤 미선 씨 이름을 부르시면서 미안해 하시면서 오셨어.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치매 걸리신 후에도 단 하루도 미선 씨를 잊지 않으셨어. 그 빨간 신발을 손에서 놓지 않으신 거 봤지? 그게 미선 씨를 위해 만드신 거야. 챙겨주지도 못한 채 40년을 간직하신 거야. 수진이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작은 딸 수연이가 조용히 울고 있었습니다. 저는 미선 씨를 바라봤습니다. 미선 씨, 어머니가 평생 얼마나 미안해 하셨는지 알아요? 미선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요. 타모니, 저도 알아요. 미선 씨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시설 선생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매달 후원금 보내는 사람이 누군지. 그리고 그분이
얼마나 저를 걱정하시는지. 선생님이 그러셨어요. 미선아, 내 엄마는 널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어라고. 미선 씨가 소매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저는 엄마를 원망하고 싶지 않았어요. 엄마도 피해자였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냥 멀리서 지켜봤어요. 엄마가 행복하시면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왜 오셨어요? 작은아버님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치매에 걸리셨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매일 제 이름을 부르신다고요. 미선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죽기 전에 엄마 곁에 있고 싶었어요. 딸이라고 말할 순 없어도 그냥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좋았어요. 큰아주머님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형수님, 얼마나 힘드셨을까. 오빠도 몰랐을 거예요. 형수님이 혼자 다 짊어지셨을 거예요. 신우이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미선 씨를 바라봤습니다. 미선 씨. 아니, 미선아. 신우이가 다가와 미선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모가 미안해. 우리가 몰랐어. 미선 씨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작은아버님도 일어나 미선 씨에게 다가왔습니다. 미선 씨, 작은아버지가 미안하오. 처음에 오해했소. 괜찮습니다. 작은아버니, 분위기가 조금씩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그때 어머니 방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선아, 미선아.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저는 일어나 어머니 방으로 향했습니다. 미선 씨가 저를 따라왔습니다. 문을 열었을 때 어머니는 침대에 앉아 계셨습니다. 그 빨간 신발을 가슴에 안고. 어머니, 제가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그때 미선 씨가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저입니다. 미선입니다. 어머니가 천천히 고개를 들어 미선 씨를 바라봤습니다. 흐릿한 눈빛. 하지만 그 안에서 무언가가 반짝였습니다. 미선아. 어머니의 떨리는 손이 이선 씨의 얼굴로 향했습니다. 볼을 쓰다듬었습니다. 우리 미선이 왔구나. 네. 엄마, 저 왔습니다. 미선 씨가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머니가 그 빨간 신발을 미선 씨에게 내밀었습니다. 미선이 거야. 엄마가 만든 거야. 미안해. 신겨주지 못해서. 괜찮아요. 엄마, 저는 괜찮아요. 두 사람이 끌어안았습니다. 어머니와 딸. 40년 만의 재회. 저는 문 밖에 서서 그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정말이지. 세상에서 가장 슬프고도 아름다운 순간이었습니다. 거실로 돌아왔을 때 모두가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수진이가 저를 보더니 일어났습니다. 엄마, 제가 잘못 생각했어요. 수진아, 할머니가 얼마나 힘드셨을지 이제 알 것 같아요. 미안해요. 수진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딸을 안아주었습니다. 작은아버님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형님이, 큰형님이 잘못하신 거요. 형수님한테 너무 큰 짐을 지우셨어. 이제라도 알게 돼서 다행이에요. 신우이가 말했습니다. 형수님, 미선이는 계속 여기 계시는 거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하죠. 미선이는 이 집의 딸이에요.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이 화해가 얼마나 짧은 평화일지. 며칠 후 시댁의 다른 친척들이 소식을 듣고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 일부는 미선 씨를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재산 때문에 온 거 아니에요. 일주일 후 시댁의 먼 친척들이 집에 몰려왔습니다.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40년 동안 숨겨졌던 딸이 갑자기 나타났다는 소문. 형수님, 그게 정말이에요.
형님한테 다른 딸이 있었다고요? 육촌 아저씨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아요. 그럼 재산은 어떻게 되는 거요? 형수님 명의로 된 집이랑 땅이 있잖소. 갑자기 나타난 딸한테도 상속권이 있는 거 아니오? 아, 역시 그렇게 나오는군요. 저는 한숨을 삼켰습니다. 예상했던 반응이었지만 막상 듣고 보니 기가 막혔습니다. 저는 그런 거 생각 안 해봤어요. 미선 씨는 그냥이 어디 있어요. 43년 만에 나타나서 느닷없이 딸이라고 하면 당연히 재산 문제가 생기잖아요. 또 다른 친척이 끼어들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요. 형수님, 그 요양보호사 정말 형수님 딸 맞아요? 혹시 사기꾼 아니에요? 저는 서류들을 다시 꺼내 보였습니다. 출생증명서, DNA 검사 결과까지 다 확인했어요. 미선 씨는 어머니의 친딸이 맞아요. 그럼 더 큰 문제잖아요. 육촌 아저씨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43년 동안 어디 있다가 이제 와서 딸이라고 하면 재산 나눠달라고 할 거 아니에요. 미선 씨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친척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형수님이 너무 순진하신 거예요. 세상 무섭게 돌아가요. 요즘 사기꾼들이 얼마나 많은데. 미선 씨는 사기꾼이 아니라니까요. 그때 주방에서 미선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재산 같은 거 원하지 않습니다. 미선 씨의 차분한 목소리. 저는 그냥 엄마 곁에 있고 싶었을 뿐입니다. 아무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말하지. 나중에 어떻게 될지 누가 알아요? 육촌 아저씨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철수, 당신도 정신 차려요.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유산 문제로 법정 싸움 할 수도 있어요. 남편이 일어났습니다. 숙부님, 그만하십시오. 뭐가 그만이야. 이건 우리 가문 전체의 문제라고. 바로 그때 수진이가 끼어들었습니다. 잠깐만요. 다들 수진이가 미선 씨를 바라봤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운 눈빛이었습니다. 미선 이모, 정말 아무것도 원하지 않으세요? 수진아,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제가 딸을 제지했지만 수진이는 계속했습니다. 엄마, 저는 확실히 해야 할 것 같아서요. 미선 이모, 할머니가 돌아가시면 재산 청구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미선 씨가 눈물을 글썽이며 대답했습니다. 안 합니다. 저는 그런 거. 근데 법적으로는 이모한테도 권리가 있잖아요. 나중에 마음 바뀌시면 어떡해요? 박수진, 당장 입 닥쳐. 제가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미선 씨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정말 엄마를 돌보고 싶었을 뿐입니다. 미선 씨가 조용히 앞치마를 벗었습니다. 그만두겠습니다. 사모님, 죄송합니다. 미선 씨. 제가 미선 씨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미선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있으면 가족들만 힘드시지 않습니까? 저는 그냥 가겠습니다. 미선 씨가 어머니 방으로 향했습니다. 마지막 인사를 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수진이를 돌아봤습니다. 수진아, 너 정말 너무했어. 엄마, 저는 현실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나중에 문제 생기면 어떡해요? 문제? 뭐가 문제야? 이선 씨는 43년 동안 혼자 살아온 사람이야. 이제 와서 엄마 곁에 있고 싶다는데 그게 그렇게 이상해? 엄마는 너무 감정적으로 생각하세요. 감정적. 그래, 나는 감정적이야. 근데 너는 너무 냉정해.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선 씨가 얼마나 외로웠을지 생각해봤어. 평생 시설에서 살면서 엄마 얼굴 한번 보고 싶어서 얼마나 눈물 흘렸을지 생각해봤어.
수진이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너희 할머니는 40년 동안 밤마다 울면서 미선 씨 이름 불렀어. 그 아픔을 너는 알기나 해? 육촌 아저씨가 끼어들었습니다. 형수님 마음은 이해해요. 근데 현실은 현실이에요. 법적으로 따지면 법적으로가 뭐가 중요해요. 제가 소리쳤습니다. 미선 씨는 돈 때문에 온 게 아니에요. 자격증 따고 5년 동안 일하면서 혼자 살아온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지금 와서 재산 탐낸다고 생각하세요. 그때 어머니 방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안 돼. 미선아, 가지 마. 모두가 돌아봤습니다. 어머니가 방문을 붙잡고 계셨습니다. 미선 씨의 옷자락을 꼭 쥐. 엄마, 미선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가지 마. 미선아. 엄마, 곁에 있어. 어머니의 떨리는 목소리. 치매로 흐릿한 의식 속에서도 딸을 놓치고 싶지 않다는 간절함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어머니께 다가갔습니다. 어머니, 정희야. 미선이 보내면 안 돼. 또 보내면 엄마가 죽어. 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40년 동안 기다렸어. 이제 온 거야. 보내면 안 돼. 어머니의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습니다. 정말이지.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친척들을 돌아봤습니다. 다들 보셨죠? 어머니가 얼마나 미선 씨를 원하시는지. 하지만 육촌 아저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형수님 마음은 이해해요. 근데 가족들 의견도 들어야죠. 가족이 뭔데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선 씨는 어머니의 친딸이에요. 가족이에요. 근데 43년 동안 떨어져 있었다고 가족이 아니에요. 형수님. 아니, 정말 궁금해서 묻는 건데요. 피를 나눈 친딸이 가족이 아니면 뭐가 가족이에요? 작은 딸 수연이가 일어났습니다. 외삼촌들, 그만하세요. 수연이가 미선 씨 편에 섰습니다. 미선 이모는 나쁜 사람 아니에요. 할머니 정말 잘 모셔드렸어요. 재산 때문이라면 진작에 법적 청구했을 거예요. 수연아. 미선 씨가 고맙다는 듯 수연이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미선 이모를 믿어요. 그리고 할머니가 저렇게 원하시는데 우리가 막을 권리 없어요. 하지만 수진이가 반박했습니다. 수연아, 넌 너무 순진해. 세상 일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 언니야말로 너무 삭막해. 가족이 재산 때문에 이래야 돼. 자매가 대립했습니다. 가족이 둘로 쪼개지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일어나 조용히 말했습니다. 다들 진정하십시오. 오늘은 이만 돌아가시죠. 철수, 이 문제 그냥 넘어갈 수 없어. 알겠습니다. 시간을 두고 천천히 이야기하죠. 오늘은 어머니가 놀라셨으니. 일단 형수님, 우리 말도 생각해 보세요.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친척들이 하나둘 일어났습니다. 떠나면서도 수군거렸습니다. 재산 문제 생기면 큰일인데. 솔직히 갑자기 나타나서 딸이라고 하면 좀 이상하잖아. 형수님도 너무 감정적으로 판단하시는 거 아냐. 모두가 떠나고 거실에는 저희 가족과 미선 씨만 남았습니다. 미선 씨가 가방을 들었습니다. 사모님, 정말 그만둘게요. 미선 씨, 안 돼요. 제가 미선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제가 있으면 가족들이 싸워요. 저 때문에. 아니에요. 미선 씨 잘못이 아니에요. 엄마, 수진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제 생각에 일단 시간을 좀 두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친척들도 흥분했고. 수진아, 너 맞아. 엄마, 저는 냉정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상황에서 이선 이모가 계속 계시면 계속 문제가 생길 거예요. 정말이지.
제 딸이 이렇게 차가운 사람인 줄 몰랐습니다. 그날 밤 미선 씨는 떠났습니다. 엄마 잘 모셔주세요, 사모니. 저는 멀리서 기도할게요. 어머니는 밤새 미선아, 미선아 부르시며 오셨습니다. 저도 밤새 울었습니다. 이게 옳은 일일까요? 40년 만에 만난 모녀를 다시 떼어놓는 게 옳은 일일까요? 다음날 아침 어머니는 밥도 드시지 않으셨습니다. 약도 거부하셨습니다. 그저 창밖만 바라보시며 그 빨간 신발을 꼭 쥐고 계셨습니다. 미선아, 어디 갔니? 미선아. 어머니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식사를 안 하시니 기운이 빠지셨고 밤에는 악몽을 꾸시는지 계속 우셨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어머니가 쓰러지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대로 가다가 어머니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엄마, 깨어나세요. 제발.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는 의식을 잃으신 채 창백한 얼굴로 누워 계셨습니다. 환자분, 혈압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빨리 가야 해요. 구급대원의 다급한 목소리. 저는 남편과 함께 구급차에 올라탔습니다. 정말이지. 이게 다 제 잘못입니다. 미선 씨를 보냈기 때문에 어머니가 이렇게 되신 겁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의사 선생님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환자분이 며칠 동안 식사를 거의 안 하셨다고요. 탈수 증상이 심각합니다. 연세도 많으시고 치매도 있으셔서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선생님, 어머니가 괜찮으시겠죠?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의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보호자분들 마음의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무슨 마음의 준비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남편이 저를 붙잡았습니다. 중환자실 박복도. 저는 의자에 앉아 멍하니 바닥만 바라봤습니다. 수진이와 수연이가 달려왔습니다. 엄마, 할머니는요? 의독하시되 의사 선생님이 마음의 준비를 하래. 제 목소리가 끊겼습니다. 수연이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할머니, 할머니. 수진이는 말없이 벽에 기대어 섰습니다. 창백한 얼굴로. 그때 수연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미선 이모한테 연락해야 되지 않아요? 수연아, 할머니가 이선 이모 만나고 싶어 하셨잖아요.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수연이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수진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수연이 말이 맞아요. 수진아, 제가 잘못했어요. 미선 이모를 보냈어요. 할머니가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수진이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엄마, 이선 이모 연락처 아세요? 제가 전화할게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미선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한참 만에 미선 씨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세요? 미선 씨, 저예요. 사모님이에요. 사모님, 무슨 일이세요? 어머니가 쓰러지셨어요. 지금 병원인데 위독하시대요. 전화기 너머로 미선 씨가 숨을 들이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느 병원이세요? 서울대병원 응급실이에요. 미선 씨,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가 미선 씨 찾으세요. 의식 잃기 전까지 계속 미선아 부르셨어요. 저 지금 갈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30분 후 복도 끝에서 미선 씨가 숨을 헐떡이며 달려왔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지고
옷은 제대로 입지도 못한 채 사모니, 미선 씨. 미선 씨가 제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눈은 이미 눈물로 젖어 있었습니다. 엄마, 엄마는 어떻습니까? 중환자실에 계세요. 아직 의식이 안 돌아오셨어요. 미선 씨가 중환자실 문을 바라봤습니다. 들어갈 수 있습니까? 보호자만 들어갈 수 있대요. 한 명씩만. 제가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미선 씨가 먼저 들어가세요. 저입니까? 네. 어머니가 제일 보고 싶어 하시는 사람은 미선 씨예요. 미선 씨가 중환자실로 들어갔습니다. 저희는 유리창 너머로 지켜봤습니다. 미선 씨가 어머니 침대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엄마, 저입니다. 미선입니다. 왔습니다. 엄마. 하지만 어머니는 반응이 없으셨습니다. 창백한 얼굴로 산소 호흡기를 착용한 채 조용히 누워 계셨습니다. 미선 씨가 어머니의 손을 자신의 뺨에 대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깨어나세요. 저 왔습니다. 미선이 왔습니다. 정말이지. 세상에서 가장 슬픈 장면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어머니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엄마. 미선 씨가 얼굴을 들었습니다. 어머니의 눈꺼풀이 천천히 떨렸습니다. 의사 선생님. 간호사가 달려왔고 의사가 들어왔습니다. 저희도 급히 중환자실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어머니가 천천히, 아주 천천히 눈을 뜨셨습니다. 흐릿한 눈빛. 하지만 그 눈이 미선 씨의 얼굴을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평생 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어머니의 눈빛이 달라지는 그 순간에 치매로 항상 흐릿했던 어머니의 눈빛이 그 순간만큼은 또렷했습니다. 맑았습니다. 살아 있었습니다. 미선아. 어머니의 떨리는 목소리. 우리 미선이. 어머니의 손이 천천히 이선 씨의 얼굴로 향했습니다. 볼을 쓰다듬었습니다. 눈을 쓰다듬었습니다. 머리카락을 쓰다듬었습니다. 마치 40년 만에 처음 보는 것처럼. 아니, 40년 동안 기다려왔던 것처럼. 엄마. 네. 엄마. 저입니다. 미선입니다. 미선 씨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미선아. 엄마가 미안해. 엄마, 용서해 줄 수 있니? 엄마를 용서해 줄 수 있니?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40년 동안 하고 싶었던 말, 40년 동안 참아왔던 사죄. 엄마가 너를 지키지 못했어. 엄마가 나쁜 엄마야. 아닙니다. 엄마. 미선 씨가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는 나쁜 엄마 아닙니다. 저는 압니다. 엄마도 힘드셨다는 거. 미선 씨가 어머니의 손에 자신의 얼굴을 비볐습니다. 엄마, 저는 엄마를 한 번도 원망한 적 없습니다. 미선아, 매달 보내주신 후원금 다 알고 있었습니다. 시설 선생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엄마가 얼마나 저를 걱정하셨는지. 미선 씨의 눈물이 어머니의 손 위로 떨어졌습니다. 저는 행복했습니다. 엄마가 저를 사랑한다는 것 알았으니까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미선아, 우리 미선아. 어머니가 미선 씨를 끌어안으려 하셨습니다. 미선 씨가 조심스럽게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사랑합니다. 엄마. 저는 엄마를 사랑합니다. 엄마도 사랑해. 미선아, 우리 딸. 두 사람이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40년 만의 포옹. 정말이지.
온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남편도 울고 있었습니다. 수연이는 소리내어 울었고 수진이도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어깨를 떨었습니다. 의사 선생님도 간호사님도 모두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어머니가 조금 진정하신 후 우리를 돌아보셨습니다. 정희야. 네. 어머니. 저는 어머니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미선이. 우리 딸이야. 알았지? 네. 어머니. 알아요. 미선이. 보내면 안 돼. 어머니의 떨리는 손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부탁이야. 미선이 지켜줘. 네. 어머니. 약속드릴게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선 씨는 이제 우리 가족이에요. 제가 지킬게요. 어머니가 안도하신 표정으로 미소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수진이를 보셨습니다. 수진아. 네. 할머니. 수진이가 다가왔습니다. 이미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미선이. 이모야. 알았지? 네. 할머니. 죄송해요. 수진이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가 잘못 생각했어요. 미선 이모를 의심해서 죄송해요. 수진이가 미선 씨를 돌아봤습니다. 이모, 저 용서해 주세요. 제가 너무 냉정하게 굴었어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미선 씨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수진 씨. 수진 씨는 가족을 걱정한 겁니다. 이해합니다. 아니에요. 수진이가 미선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모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저는 그걸 알면서도 재산 때문에 의심했어요. 제가 너무 못됐어요. 수연이도 다가왔습니다. 미선 이모, 저는 처음부터 이모 편이었어요. 앞으로도 계속 이모 편일 거예요. 미선 씨가 수연이를 안아주었습니다. 남편이 미선 씨 앞에 섰습니다. 미선 씨. 아니, 미선아. 남편이 처음으로 미선 씨를 미선아라고 불렀습니다. 나는 내 오빠야. 43년 늦었지만 이제라도 오빠라고 불러줄 수 있니? 오빠. 미선 씨가 남편을 안았습니다. 남편도 미선 씨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미안해, 미선아. 오빠가 진작 널 찾았어야 했는데. 미안해. 아닙니다. 오빠, 괜찮습니다. 정말이지. 가족이 하나가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어머니가 그 모습을 보시며 행복하게 미소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고마워. 다들 고마워. 엄마가 이제 편히 갈 수 있겠어. 어머니, 무슨 말씀? 저는 깜짝 놀라 소리쳤습니다. 아니야, 정희야. 엄마는 안 가. 미선이랑 더 있어야지. 어머니가 미선 씨의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40년을 기다렸는데 이제 와서 어떻게 가니? 미선이랑 더 있을 거야. 모두가 웃으며 울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들어오셨습니다. 환자분 상태가 많이 좋아지셨습니다. 신기하네요. 정말 가족의 힘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선생님, 그럼 어머니 괜찮으신 거예요? 네, 며칠 입원하시면 퇴원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다만 앞으로는 꼭 식사 잘 챙기시고 정서적으로 안정되게 해드려야 합니다. 네, 선생님. 꼭 그렇게 할게요. 그날 밤 저희는 중환자실 밖 대기실에서 밤을 지샜습니다. 미선 씨도 함께였습니다. 수진이가 미선 씨 옆에 앉았습니다. 이모, 정말 죄송해요. 괜찮습니다. 수진 씨. 아니에요. 제가 너무 이모한테 못되게 굴었어요. 재산 타령하고 의심하고. 수진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실은 저도 무서웠어요. 할머니를 잃을까봐, 우리 가족이 무너질까봐.
그래서 더 방어적으로 굴었던 것 같아요. 이해합니다. 미선 씨가 수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도 무서웠습니다. 엄마를 만나면 엄마가 저를 거부하실까봐, 가족들이 저를 받아들이지 않으실까봐. 이제 우리 가족이에요. 이모. 수연이가 미선 씨의 다른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진짜 가족이에요. 저도 세 사람의 손을 덮었습니다. 그래. 우리 가족이야. 이제부터 계속. 정말이지. 이보다 더 따뜻한 순간이 있을까요? 며칠 후 어머니는 무사히 퇴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셨습니다. 미선 씨가 어머니를 부축해 거실로 모셨습니다. 어머니는 미선 씨의 손을 놓지 않으셨습니다. 미선아, 너 이제 안 가지? 네. 엄마, 안 갑니다. 계속 엄마 곁에 있겠습니다. 약속이야? 네. 약속입니다. 어머니가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그 웃음이 정말 오랜만이었습니다. 진짜 행복한 웃음이었습니다. 이제야 완전해진 것 같아요. 어머니가 퇴원하신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기적처럼 어머니의 상태는 점점 좋아지셨습니다. 물론 치매가 완치된 건 아니었지만 예전보다 훨씬 밝아지셨고 무엇보다 행복해 보이셨습니다. 아침마다 미선 씨가 어머니를 깨워드립니다. 엄마, 일어나세요. 아침입니다. 미선아, 우리 딸 왔구나. 어머니는 매일 아침 미선 씨를 보시며 환하게 웃으십니다. 마치 매일이 새로운 선물을 받는 것처럼. 미선 씨는 이제 요양보호사가 아니라 딸로서 어머니를 돌봅니다. 식사 준비를 도와드리고 산책을 함께 나가시고 밤에는 어머니 곁에서 책을 읽어드립니다. 옛날 옛적에 미선 씨가 동화책을 읽을 때마다 어머니는 어린아이처럼 눈을 반짝이며 들으십니다. 정말이지. 이보다 더 평화로운 모습이 있을까요? 어느 날 시댁 친척들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저는 긴장했습니다. 혹시 또 미선 씨를 공격하려는 건 아닐까?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육촌 아저씨가 미선 씨 앞에 섰습니다. 미선 씨. 아니, 미선아. 네. 육촌 아저씨. 아저씨가 미안하다. 지난번에 너무 심하게 굴었어. 재산 타령하고 의심하고. 육촌 아저씨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내가 얼마나 착한 아이인지 이제 알겠어. 용서해 줄 수 있겠니? 미선 씨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아저씨, 저는 이해합니다. 큰아주머님도 미선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선아, 고모가 미안해. 내가 형수님을 얼마나 잘 모시는지 봤어. 정말 교녀구나. 아닙니다. 고모니,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신우이가 선물 상자를 내밀었습니다. 미선아, 이거 늦었지만 환영 선물이야. 우리 가족이 된 걸 축하해. 미선 씨가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예쁜 옷과 스카프가 들어 있었습니다. 고모, 감사합니다. 미선 씨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이제 명절 때도 당연히 와야 해. 알았지? 네. 네. 정말이지. 가족이 하나가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온 가족이 모여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어머니를 중심으로 남편과 저, 수진이와 수연이, 그리고 미선 씨, 신우이와 작은아버님 가족들도 함께였습니다. 테이블은 음식으로 가득했고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미선 이모, 이거 맛있어요? 이모가 만든 거예요? 수연이가 물었습니다. 네. 할머니가 좋아하실 것 같아서 만들었습니다. 우와, 진짜 맛있어요. 수진이도 거들었습니다. 이모, 요리 진짜 잘하시네요. 저도 배워야겠어요. 그렇습니까? 그럼 같이 만들어 보겠습니까? 네.
좋습니다. 자매가 미선 씨와 함께 웃었습니다. 예전의 냉랭한 분위기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그 모습을 보시며 행복하게 미소 지으셨습니다. 정희야. 네. 어머니. 고마워. 미선이 지켜줘서. 어머니가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당연한 일 했어요. 어머니. 미선 씨는 우리 가족이에요. 너는 정말 좋은 며느리야. 아니, 좋은 딸이야.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엄마가 미선이를 지키지 못했는데 내가 지켜줬구나. 어머니,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지킬 거예요. 어머니도 미선 씨도. 식사가 끝난 후 어머니가 미선 씨를 자신의 방으로 불렀습니다. 미선아, 잠깐 이리 와봐. 네. 엄마. 저도 조용히 따라 들어갔습니다. 어머니는 서랍에서 그 빨간 아기 신발을 꺼내셨습니다. 43년 동안 단 한 번도 놓지 않으셨던 그 신발. 미선아. 이거. 어머니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거 내 거야. 엄마가 내가 태어났을 때 만든 거야. 엄마, 신겨주지 못해서 40년 넘게 미안했어. 근데 이제 어머니가 미선 씨의 손에 그 신발을 올려놓으셨습니다. 이제 줄 수 있어. 늦었지만 받아줄 수 있니? 미선 씨가 그 작은 신발을 두 손으로 받았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엄마, 이게 제 것입니까? 응, 엄마가 밤새워 만든 거야. 내가 이 세상에서 제일 예쁜 아기라고 생각하면서. 어머니가 미선 씨의 얼굴을 쓰다듬으셨습니다. 엄마는 단 하루도 너를 잊은 적 없단다. 매일 밤 이 신발을 보면서 내 이름을 불렀어. 엄마. 미선 씨가 그 신발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엄마, 저 정말 행복합니다. 엄마를 만나서, 가족이 돼서 정말 행복합니다. 엄마도 행복. 너를 다시 만나서 정말 행복해. 두 사람이 끌어안았습니다. 저는 문 밖에서 그 장면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이지. 이보다 더 아름다운 순간이 있을까요? 며칠 후 저희는 가족 사진을 찍기로 했습니다. 사진관에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어머니를 가운데 앉히고 양쪽으로 남편과 미선 씨, 그리고 저와 딸들. 자, 다들 웃으세요. 하나, 둘, 셋. 사진사가 셔터를 눌렀습니다. 찰칵. 그 순간이 영원히 기록되었습니다. 완전해진 우리 가족의 모습이. 사진을 보는데 수진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가족 사진에 이선 이모가 없을 때랑 있을 때가 이렇게 다르네요. 뭐가 다른데? 있을 때가 더 완전해 보여요. 뭔가 원래 있어야 할 사람이 제자리를 찾은 것 같아요. 수연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원래 우리 가족은 이렇게 생긴 거였나 봐. 미선 씨가 사진을 보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저도 이제 진짜 가족이 생긴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모든 모습을 지켜보며 깨달았습니다. 가족이란 무엇일까? 피로 이어진 것. 함께 산 시간. 아니면 그날 밤 저는 거실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지난 2달 동안 있었던 일들. 미선 씨의 등장. 40년 비밀의 폭로. 가족의 갈등과 분열. 그거 화해. 창밖을 바라보며 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가족이란 피보다 사랑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닐까. 미선 씨는 43년 동안 우리와 떨어져 있었지만 항상 어머니의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게 진짜 가족이 아닐까요? 용서와 화해는 결코 늦지 않는 것 같습니다.
40년이 지났지만 어머니와 미선 씨는 다시 만났습니다. 그리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함께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늦었다고 포기할 이유는 없습니다. 진심만 있다며 남편이 제 옆에 앉았습니다. 무슨 생각해요? 그냥 가족에 대해서. 저는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우리 좋은 가족 만들었죠? 네, 정말 좋은 가족이에요. 남편이 미소 지었습니다. 당신 덕분이에요. 당신이 미선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예요. 아니에요. 미선 씨가 용기를 냈고 어머니가 평생 딸을 잊지 않으셨고 우리 모두가 변화했기 때문이에요. 석 달 후 어머니의 생신날이 왔습니다. 온 가족이 모여 잔치를 열었습니다. 어머니는 한복을 곱게 차려입으시고 환하게 웃고 계셨습니다. 어머니, 생신 축하드려요. 할머니, 건강하세요. 온 가족이 축하, 인사를 드렸습니다. 어머니가 미선 씨의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미선아, 엄마는 정말 행복해. 저도 행복해요. 엄마, 너를 다시 만나서 이렇게 함께 할 수 있어서 엄마는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야.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행복한 눈물이었습니다. 생일 케이크에 촛불을 켜고 모두가 노래를 불렀습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엄마 생일 축하합니다. 어머니가 촛불을 끄셨습니다. 그리고 소원을 비셨습니다. 어머니, 무슨 소원 비셨어요? 수연이가 물었습니다. 어머니가 우리 모두를 둘러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가족이 계속 이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기를. 모두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행복한 눈물을. 그날 밤 저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어머니 생신이었다. 온 가족이 모여 축하했다. 미선 씨도 함께였다. 아니, 이젠 미선 씨가 아니라 미선이라고 불러야겠다. 우리 가족이니까. 지난 몇 달 동안 정말 많은 일이 있었다. 40년 동안 숨겨진 비밀이 드러났고 우리 가족은 갈등을 겪었다. 하지만 그 모든 과정을 통해 우리는 더 단단해졌다. 나는 이제 알았다. 가족이란 피로 이어진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이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함께 산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함께 하려는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용서와 화해는 결코 늦지 않는다. 40년이 지났어도 어머니와 미선이는 다시 만났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변화했다. 이제 우리 가족은 완전해졌다. 원래 있어야 할 사람이 제자리를 찾았다. 나는 오늘 정말 행복하다. 어느 봄날 오후 저는 마당에서 어머니와 이선이가 함께 꽃에 물을 주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엄마, 이 꽃이 예쁩니까? 그래, 미선아, 정말 예쁘구나. 엄마랑 같이 심어서 더 예쁜 것 같습니다. 엄마도 그래. 미선아랑 함께라서 더 예뻐. 두 사람이 웃으며 꽃에 물을 주었습니다.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었습니다. 꽃들이 활짝 피어 있었습니다. 새들이 지적이었습니다. 정말이지. 이보다 더 평화로운 순간이 있을까요? 저는 그 장면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완전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40년이 걸렸지만 우린 마침내 완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이 행복을 계속 지켜나갈 것입니다. 함께 가족으로, 사랑으로. 1년 후 미선이는 정식으로 호적에 올랐습니다. 이제 그녀는 법적으로도 마음으로도 완전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어머니의 치매는 여전하지만 이선이가 곁에 있어 매일 행복해 하십니다. 수진이는 결혼을 앞두고 있고 이선이는 그녀의 들러리가 되기로 했습니다. 수연이는 복지 관련 일을 시작했습니다. 미선이를 보며
깨달은 것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알았습니다. 가족이란 무엇인지, 사랑이란 무엇인지, 용서란 무엇인지, 그리고 그 모든 것은 결코 늦지 않는다는 것을.